미적분 28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요. 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세타라는 각이 PAB를 나타내는 각이죠. 예, 요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Q라고 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0,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좀 곁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직선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일단은 그러면은 저 위치를 찾아야 돼. 0,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코사인 세타가 어디 있는지를 뭐 찾아야 되는데 뭐 대충 뭐 때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요거는 원주각이라고 좀 봤어요. 얘는 원주각입니다. 그럼 원주각이랑 중심각과의 어떤 관계를 좀 이끌어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요 각이 2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저건 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성질 좀 잡아 보신다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요 각이 세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현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라는 결과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도할 때도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랑 비슷하도록 요 정도로 표현을 하셔서 요 점의 좌표가 Q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재요. 그러면은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표현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요, 이렇게 되겠고, 이제 요각이 세타고 얘가 지금 직각이니까 당연히 요각도 세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뭐 일단은 저렇게 뭐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뭐라고요? R이 됩니다. 자, PR의 거리죠. PR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 이 PR의 길이가 F세타라고 하는 것 같아. 저것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반지 또 요 길도 이렇게 그어주셔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또 직각이니까 여기도 이제 또 동의각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4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PB의 길이가 4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고, 저는 PR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마인드는 PB의 길이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RB의 길이를 빼면 돼요. RB의 길이를 빼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럼 PB의 길이는 4 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고, 우리는 RB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근데 RB의 길이도 이미 구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사인을 돌려버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RB의 길이는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거기에다가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친구에다가 사인을 곱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 세타 한번 만들어 보죠. 얘는 4 사인 세타가 있겠고, 전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먼저 전개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2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사코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저기는 저 친구를 적분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그냥 적분이 바로 보이는데요. 마치 부정적분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적분이 보여요. 바로 적분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 이사코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여기는 이 친구를 미분하면 저기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공부 좀 했으면은 당연히 하셨어야 될 겁니다. 여기는 이 친구를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기출이 됐거나 또는 우리가 평소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마 좀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 x의 제곱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가 또 최근에 아마 그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문제만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기는 요 친구가 뭐 fx면서 이차 함수면서 이기도 함수까지 흘러가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기도 함수 문제까지 그 미분을 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요런 어떤 과정 속에서만 생각해줘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친구에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때 얘 점근선을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어떤 극한을 생각해 보는 거. 이거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인 거는 대칭성입니다.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보는 게 맞는 건데 괜찮죠? 따져보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그 어떤 요 그래프가 좀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거 우함수 기함수가 뭔가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확정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극한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fx는 이차 함수입니다. 그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f의 a가 6인 a에 대하여 g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는 최소값을 갖는데요. 근데 b일 때랑 b 플러스 6일 때랑 동일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니 동일한 최소값을 갖는지 모르죠 지금. 네, 동일한 최소값을 갖는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이 뭔가 결과적으로 최대랑 최소에 대한 그 관계는 극대극소지 않을까? 그건 일단 의심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만약에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fx의 최고 차이 개수 px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p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발산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무한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최대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극대로 어떻게 표현도 못하니까 이건 일단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보면서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p가 0보다 클 때, p가 0보다 작을 때,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나누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뭔가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뭐 강사분들 또는 수학 좀 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고서 얘는 p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p가 0보다 작아. 그럼 너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뭐 일단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 친구는 0으로 가는 그런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0으로 가는 극한이다. 뭐 이렇게 될지 뭐 또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또 뭐 보통 이제 해설 강의를 요렇게 하시더라고. 그래프가 이미 이렇게 좀 요렇게 된다. 뭐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졌대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요 정도의 느낌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미분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그래프가 거의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분이나 한번 하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G'X를 구해본다면 앞에 거 미분할게요. F'X가 되겠고 뒤에 거 그대로 갑니다. 2fx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갑니다. fx 플러스 2
그 다음에 2의 fx,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부분에서 당연히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올 텐데 지수식은 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에서 좀 배제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남아있는 이 친구는 f'x만 남는데 f'x만 남는 게 아니라 요거를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얘를 한번 묶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 f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는 너가 0이 되거나 여기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 저 두 가지를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fx는 2차 함수니까 얘는 1차 함수일 거예요. 저 도함수는 1차 함수예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1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래프는 말이에요. 괜찮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친구가 A다 라고 하시면요 얘는 극대를 가질 수 있겠구나 뭐 일단 요 정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요 친구의 부호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극대라고 단정 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미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극대일 수밖에 없겠죠. 극소인데 어떻게 최대값을 가져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로 인해서 뭔가 그 부호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f'A는 0이 돼야 돼요. f'A는 0이 돼야 되는데 FA가 6을 만족시키는 그런 A에 대하여 이거랑 이거랑 좀 잘 좀 접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f'A는 0이라고 했고 1창의 개수가 뭘까? 다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미분하시면은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2p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f'A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a 값은요. a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f'x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2p x-a라고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바로 적분할게요. 이거 바로 적분하실 수 있죠? px-a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fa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q가 6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이 친구가 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a에다 6 대입해도 괜찮고 이게 뭔가 꼭지점 같은 존재니까 a, 6이 꼭지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극소가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는 fx는 마이너스 3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교점에서 극소가 생길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럼 저기는 저 그래프 p는 0보다 작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추정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얘가 y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점이 그때 x좌표가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는 b가 되는 거겠고 하나는 b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이 그래프는 a에서 대칭인 상황이니까 일단 a를 딱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라고 딱 써주신다면요.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고 그러면 이 b랑 b 플러스 6의 평균이 a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2b 플러스 6을 2로 나눠준 게 a가 된다. 그러면은 2b 플러스 6은 2a가 된다. 그럼 b 플러스 3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일단 좋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A 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A라는 저 대칭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요만큼의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얘가 0이라고 잡아버리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보시고 얘는 3이라고 써버리면 되겠구나. B를 3이라고 치고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쳐서 문제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p 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fb가 마이너스 3이죠. fb가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 이 친구가 y는 fx니까 저 그래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fb라고 하는 그 친구는 pb-a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근데 b-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요. 9p는 마이너스 9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된 거죠? 자, 그러면 fx는 완성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x-a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완벽해졌어요. a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너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을 구하자. 그러면은 x-a의 제곱은 6이 되겠고, 그럼 x-a는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 그럼 x는 a 플러스 루트 6이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루트 6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시면요, 얘랑 빼면 2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차이는 2 루트 6이 되겠고, 그걸 제곱하시면 24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9번의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뭐 적용시키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지금 배경 지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30번 보겠습니다. 최고 차이의 수가 9인 3차함수 fx래요. 좋아요. fx라고 하는 이 친구는 9x의 제곱 이렇게 흘러간다. 오케이, 좋아요. 가조건 한번 보시죠. 가라는 조건을 봤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때 x분의 사인 파이 곱하기 fx. 얘가 0으로 일단은 수렴하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0분의 0꼴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사인 파이 곱하기 f0이 되는 건데 얘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덩어리가 뭐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3파이거나 마이너스 파이거나 마이너스 2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f0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절대 못 풉니다. 이거는 일단 돼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것도 이제 0분의 0꼴인데 수렴하고 있으니까, 0이라는 친구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뭐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로피탈 썼습니다. 그냥 로피탈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거기다 0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미분하면 1이 되겠고 분자를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시면 파이 f 프라임 x라고 쓸 수가 있겠어? 거기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거기다 0 넣어보자고. 그러면 f0이 정수기 때문에 코사인 정수파일 때는 그때는 여기는 요 친구가 뭔가 이제 뭐가 돼요 지금? 그 마이너스 1이거나 맞죠? 또는 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친구가 0이 되려면 얘는 지금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f'0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f' 0은 0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가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f'0은 정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0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함수 fx라고 했는데 fx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다 갖고 있나 봐. 그럼 당연히 이제 다른 그래프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f'0이 이미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이 이미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다. 일단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이 5라고 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그때 함수 gx는 또 0과 1 사이일 때 gx, fx랑 똑같아지고요. 이 말을 못 읽었으면 또 이 문제도 못 풀어요. 여기 일단은 주기 함수인데 gx가 주기 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요. 됐나요? 요 느낌과 주기가 1 차이고 저런 상황인데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f'0이 0, 만약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 극대를 갖는 그 x좌표가 0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저 친구가 일단은 정수가 되겠고 됐죠? 그러면 그때 연속이 되려면 이게 반복이 되는 그 주기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질 때일 거라고.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요 구간의 양 끝이 0일 때의 함수값이랑 1일 때의 함수값이 동일해야지 연속일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수를 좀 다른 걸로 좀 잡자. 뭐라고 잡을까? K라고 좀 잡을게. 그러면 저기는 저 함수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fx라고 하는 이 친구는 최고 차잉의 수는 9가 되겠고 접하고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k를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라고 했으니까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이 친구는 2대 1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요 x좌표는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그 공식을 쓸 거예요. 뭐냐면은 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극대랑 극소의 차이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2분의 극소 3분의 2에서 갖고 극대 0에서 가지니까 3분의 2의 3승 글씨 왜 이렇게 조그맣게 쓰냐 2분의 3분의 2의 3승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 9라고 써보신다면요. 그럼 얘는 2분의 9 곱하기 3의 3승분의 2의 3승이 되겠고 그럼 얘랑 지워지면 3이 되나요? 그 다음에 얘랑 지면 4니까 얘는 3분의 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극소가 되게 하는 그 극소 값은요 k에다가 3분의 4만큼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조건 생각할게요.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랑 극소값의 곱은 5라고 했으니까요. k 곱하기 극대값 k 그 다음에 극소값은 k-3분의 4가 돼. 얘가 5라고 하자고. 성실하게 풀어도 되지만 k는 정수입니다. 여기서 k는 정수니까 대충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넣어보고 안 되면 2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봤을 때 k에다가 3을 넣어봤을 때 되니까 저거랑 다른 숫자가 또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은 딱 하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때려 넣어서 k는 3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fx 완성이에요. fx는 9x의 제곱 x-1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계산이 조금 빡칩니다. 약간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5까지 그때 x, gx 30번인가 봐요. 이렇게 됐어. 근데 요거는 현재 지금 fx이자 이게 gx인 건데 그 gx가 될 때는 0에서부터 1까지만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다시 또 이 친구가 계속 또 반복되고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gx인데 구간이 0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0부터 1까지만 써보신다면요. x 곱하기 gx d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x gx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저 그래프는 현재 여기는 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 그래프를 x방향으로 그대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황이니까 맞지? 그러면은 그때 그 gx라고 하는 그 친구는 여기에다가 평행 이동을 막 해야 될 것 같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행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맞죠? 아, 뭐 그러지 마. 일단 가봐. 가볼게. 예,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x gx dx.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까지 x gx dx.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4에서부터 5까지 x gx dx.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요 친구는 뭐 일단 0에서부터 1까지 x gx가 되는 건데 저 구간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왜? 여기는 요 친구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때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때 gx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공교롭게도 요 g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함수도 일단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맞죠? 근데 이 1부터 2까지에 대한 그 gx라는 그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요 함수는 아니라고. 이거 여기는 요 친구에다가 x 방향을 1만큼 평행한 거. 여기다가 x-1 대입하고 있다 x-1 대입했을 텐데. 맞죠? 근데 이게 1부터 2까지가 0부터 1까지로 바뀌면서 얘가 g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함수 다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원래 그래프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아까 여기 gx일 때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겠고 그 그래프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요거니까 저거는 기준에 있는 요 그래프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여기는 요 친구를 저 gx를 fx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게 fx야. 그러면은 gx 플러스 1도 fx야. 됐죠? gx 플러스 1도 fx야. 그럼 여기는 요 친구도 0부터 1까지로 바꿔버리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요 x라고 하는 요 친구는 x 플러스 2로 바뀌겠고 이 gx라고 하는 요 친구는 gx 플러스 2가 되지만 그때 그 친구는 만약에 지금 요 세 번째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는 요 친구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로 바뀔 거니까 이 그래프는 fx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2 fx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친구들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친구는 x가 5개 있고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요. 걔는 계산을 끝까지 했는데 계산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좀 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요 친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어디까지일까요? 4까지 더하시면요 5x 플러스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는 fx dx라고 하셔서 저 fx 자리에다가 9x제곱 x-1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은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도저히 안 되겠어. 2번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